30년간 시댁의 노예로 살다가 남편과 절친의 배신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신의 가호로 젊은 시절로 돌아왔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시누이, 바람난 남편과 친구까지 모조리 박살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순자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민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20살 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약속은 신혼 첫날부터 깨졌어요. 이게 사람 먹을 음식이야? 시어머니가 상을 엎어버렸어요. 순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양심도 없어. 우리 돈으로 쓰레기를 만들다니. 순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의 음식들을 치웠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한 달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형수 용돈 줘. 시동생이 손을 내밀었어요. 대학생인데도 아무 일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용돈은 어머니께 받으세요. 형수가 줘야지. 우리 형 월급 다 형수가 관리하잖아. 생활비도 빠듯해요. 생활비? 집에서 놀면서 뭔 생활비가 필요해? 시동생은 순자의 지갑을 뒤져서 돈을 가져갔어요. 순자는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단 1원도 쓸 수 없었죠. 시누이는 더 악랄했어요. 언니, 내 결혼식 돈 마련됐어? 아직 좀 부족해서.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생활비랑 어머니 병원비, 동생 용돈 주다 보면. 핑계 대지 마. 내 결혼식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못 구하면 언니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할 거야. 시누이는 순자를 협박했어요. 결국 순자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야 했죠. 엄마, 죄송해요. 친정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돈을 내줬어요. 그 돈도 시누이한테 다 들어갔죠. 민호는 더 냉정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시끄러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우리 엄마 화나시게 만든 게 잘못이지.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같은 소리 안 해. 밥은 맛없고 청소는 대충 하고 우리 가족들 기분만 나쁘게 만들잖아. 그럼 당신이 해보세요. 순자가 처음으로 대들었어요. 뭐? 당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민호의 손이 순자의 뺨을 때렸어요. 감히 남편한테 말대꾸를 해? 순자의 뺨이 빨갛게 부었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우리 집 며느리야. 그것만 기억해. 그날부터 순자는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맞을까봐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 바빠졌어요. 엄마, 숙제 도와줘. 밤낮 없이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프다는데 병원도 제대로 안 모시고? 이게 사람이야?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핑계 대지 마. 우리 아들이 어쩌다 너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시어머니는 순자를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병원비도 순자가 됐어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요. 순자야, 엄마 수술비가 부족해. 알겠어요. 제가 마련할게요. 저축한 돈도 친정에서 받은 돈도 모두 시댁에 들어갔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승진하고 성공하는데 순자는 집에서 빨래만 하고 있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나는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축하해, 미정아. 절친 미정은 순자를 위로해줬어요. 순자야, 너무 힘들면 가끔 나한테 말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 미정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몰랐죠. 미정이가 나중에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자랐지만 순자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엄마는 집에만 있으니까 편하겠다. 엄마 용돈 좀 줘.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해. 민호의 사업은 잘 됐지만 순자한테는 더 차가워졌어요. 당신은 집안일만 신경 써. 내 일에는 끼어들지 마.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의견? 당신이 뭘 알아서 의견이야? 30년 동안 집에만 처박혀 있던 여자가? 순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순자는 30년을 살았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민호도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작은 기대를 품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뀔 거였어요. 남편과 절친 미정이의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며 순자는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네. 민호도 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퇴직금과 시어머니의 보험금까지 합치면 노후가 넉넉할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여행이라도 다녀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행 같은 소리 안에 돈이 어딨어. 보험금도 나왔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그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나중에 병원비 들어갈 텐데. 민호는 차가웠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취미라도 가지고 싶어요. 양심 있어? 30년 동안 집에서 편하게 놀기만 한 사람이 지금 와서 취미? 저도 뭔가 하고 싶어서요. 제 인생 이렇게 저물게 두긴 싫어요. 당신 인생? 그런 게 어딨어. 순자는 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민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늦을 것 같아. 어디 가세요? 친구 만나러. 민호가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핸드폰도 뒤로 돌려놓고 받지 않았어요. 여보, 누구 전화해요? 응? 아, 그냥 스팸이야. 민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순자도 느꼈어요. 그때마다 절친 미정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글쎄, 남편이 좀 이상해져서 어떻게 이상한데? 자꾸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미정이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설마 바람 피우는 거 아니겠지? 에이, 그럴 리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더 위험해. 미정의 말에 순자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민호를 믿고 싶었어요. 어느 날 순자는 민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여보,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지하철에서 누가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또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민호의 지갑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호텔 식당 2인분짜리 영수증이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응? 아, 사업 파트너랑 식사한 거야. 호텔에서요? 거기가 조용해서 얘기하기 좋거든. 민호는 태연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미정이 또 찾아왔어요. 순자야, 남편 어때? 요즘 더 이상해.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아. 무슨 거짓말? 순자는 미정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향수 냄새, 호텔 영수증까지. 어머, 그럼 정말 바람 피우는 거 아냐?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이면 오히려 더 위험하지. 권태기라는 게 있잖아. 미정의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정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지켜봐. 아직은 추측뿐이니까. 미정은 순자를 위로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남편의 내연녀가 바로 미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술 냄새가 안 나는데요? 샤워하고 왔으니까. 또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미정과 함께 있었거든요. 사실 미정과 민호는 한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어요. 민호 씨, 순자가 당신 의심해요. 괜찮아. 그래도 조심해요. 그럴 필요 없어. 이제 퇴직금도 나왔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면 돼. 순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게 만들면 되지. 두 사람은 순자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순자야, 우리 등산이나 갈까? 등산이요? 예전에 자주 갔던 산 있잖아. 거기로 갈까? 순자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 어때? 네, 너무 좋아요. 순자는 설렜어요. 혹시 남편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등산은 민호와 미정이가 순자를 죽이려고 놓은 지옥의 덫이었으니까요. 등산 당일 민호는 평소와 달리 다정했어요. 순자야, 손 줘.
내가 도와줄게. 어머, 오랜만이네.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순자는 감격스러워했어요. 30년 만에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아줬거든요. 미안해. 그동안 너무 차갑게 굴었지?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요. 산을 오르면서 민호는 계속 순자를 챙겼어요. 물 좀 마셔. 천천히 가. 무리하지 마. 순자는 꿈만 같았어요. 신혼 초처럼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정상에 다다르자 민호가 말했어요. 와, 경치 정말 좋다. 사진 찍을까? 좋아요. 저기 벼랑 끝에서 찍으면 배경이 멋질 것 같은데. 순자는 겁이 났어요. 거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있잖아. 사진 하나만 찍자. 민호가 순자의 손을 잡고 벼랑 끝으로 이끌었어요. 여보, 정말 무서워요. 괜찮다니까. 나 못 믿어? 순자는 마지못해 벼랑 끝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어요. 자, 카메라 보고 웃어. 민호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 빨리 찍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었어요. 미정아, 너 왜 여기 있어? 어머, 이런 우연이 다 있네. 나도 운동하러 온 건데. 잘 왔어, 미정 씨. 우리 사진 좀 찍어줘. 민호가 미정에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좋아요. 미정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순자야, 좀 더 뒤로 가봐. 여기서도 무서운데. 괜찮아. 배경이 더 잘 나올 거야. 순자는 한 발 더 뒤로 갔어요. 이제 정말 벼랑 끝이었어요. 자, 웃어봐. 미정이 셔터를 누르는 순간 민호가 순자의 등을 밀었어요. 잘 가, 순자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떨어지는 순간 순자는 미정이의 얼굴을 봤어요. 미정인 웃고 있었어요. 대체 왜? 미안해. 내가 사라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남편과 친구 미정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요. 순자의 몸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순자의 일생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시댁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자신의 희생,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은 배신. 만약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절대로 바보같이 살지 않을 거라고요. 죽었을까? 저렇게 떨어졌는데 살 리가 있겠어? 그럼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 퇴직금도 보험금도 다 우리 거야. 두 사람은 차갑게 웃었어요. 순자, 그 바보가 30년 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완전 대박이네. 그런데 경찰한테는 뭐라고 할까? 실족사라고 하면 돼. 우리가 증인이잖아. 맞아. 완벽한 계획이었어.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산을 내려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순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순자가 눈을 떴어요. 나 안 죽었나? 근데 여기가 어디지? 그때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야, 나랑 결혼해줘. 순자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프로포즈 받던 그날로요. 순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번 생은 멍청하게 안 살아. 순자는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민호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순자는 민호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짓말. 내가 이번에도 당할 줄 알고. 순자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당연하지. 민호의 말에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날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죽이려고? 어림없어. 기대해. 이번 생은 너에게 지옥을 선물해 줄 테니.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민호가 기뻐하며 순자를 안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순자는 차갑게 웃으며 생각했어요.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며칠 후 미정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축하해. 민호가 프로포즈했다며. 응, 고마워. 순자는 미정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친구였지만 속으로는 독사 같은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민호 정말 좋은 남자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미정이의 말에 순자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행복? 웃기는 소리. 민호랑 사는 내내 지옥이었어. 순자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미정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글쎄, 아직은 결혼보다 일이 더 중요해. 승진도 해야 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너도 민호 같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어질 거야. 민호 정도면 다시 생각해 볼 만하지. 근데 민호는 너 좋아하잖아. 그러게 내가 너보다 먼저 민호를 만났네. 순자는 말하면서 미정이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순간 미정이의 얼굴에 그늘이 비껴갔어요.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미정아, 그렇게 질투해. 그리고 나한테서 민호를 뺏어가. 그 전에 내가 민호 단물 다 빨아먹고 쓰레기로 만들어줄 테니. 순자는 미정이를 보며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호는 내가 먼저 만났지만 너에게도 좋은 사람이 생길 거야. 그래, 혹시 민호 같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할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계획을 세웠어요. 지난 생에서는 시댁의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살 거니까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순자를 불렀어요. 아가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 지난 생에서는 고분고분 들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떤 규칙인가요? 먼저,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가 해야 해. 시어머니는 손도 대면 안 돼. 네, 둘째, 용돈 관리도 며느리가 해. 우리 아들 월급 받으면 가족들 용돈부터 먼저 챙겨야 해. 알겠습니다.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는 여행이나 취미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마.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죠. 어머니 규칙 좋아하시니 그럼 그 규칙 때문에 벌벌 떨게 만들어줄게요.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 밤 민호가 말했어요. 순자야, 우리 엄마 말씀 들었지? 우리 집 며느리는 좀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요.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민호의 말에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든든할 거야. 내가 앞으로 이 집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할 거거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밥을 이렇게 해? 이게 사람 먹을 음식이야? 지난 생에서는 바로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너네 어머니는 딸 시집 보내면서 요리도 안 가르치고 뭐 한 거야? 순자는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요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 가르칠 수도 없죠.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지금 그게 자랑이라는 거야? 죄송해요. 노력해보긴 할 건데 우리 집은 대대로 미각이 안 좋아서 간을 잘 못 맞춰도 이해해주세요, 어머니. 순자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막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 순자는 일부러 음식을 사람이 먹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어요. 처음엔 순자를 나무라던 가족들은 시어머니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가족들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게 되었죠. 뭐 이런 게 기어들어와서 나를 고생시키는 거야. 순자는 작전대로 주방에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못하면 청소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야? 저는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요. 이게 깨끗하다고? 지금 이게? 아니면 어머님이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걸레를 들고 방을 구석구석 닦으며 말했어요. 바닥을 이렇게 손걸레로 닦아야지 먼지가 없지. 그렇네요. 이제 어머니가 닦았으니 깨끗해졌네요. 순자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순자는 시어머니를 이용하여 음식도 청소도 하게 만들었어요. 이번엔 시동생이 문제였어요. 형수 용돈 줘. 용돈이요? 50만 원이면 되나요? 50만 원이나 준다고? 많은 금액에 시동생이 놀라 물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죠.
나야 고맙지. 형수 아주 통이 크네. 근데 고민이 돼요. 도련님을 50만 원 주면 그이가 뭐라고 할 텐데 저에게 생활비를 조금밖에 안 주거든요. 형은 돈도 많이 벌면서 형수에게 왜 생활비를 적게 주는 거야? 이 큰 살림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텐데. 그러게요. 도련님이 형에게 생활비 많이 주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형 몰래 용돈 더 챙겨드릴게요. 알았어, 형수. 좋아하는 시동생을 보며 순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 그땐 나 혼자 쏙 끓였는데 이제 그렇게 안 살아. 그땐 당신들이 합심해서 나 바보 만들었으니 이번엔 당신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게 될 거야. 기대해. 형수한테 생활비 좀 많이 줘. 네 형수가 그래? 내가 생활비를 적게 준다고? 아니, 내가 보니까 엄청 아껴 쓰더라고. 우리 집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형수가 너무 아끼면 사람들이 우리 집 망했다고 생각할 거잖아. 시동생의 말을 듣고 민호가 순자를 불렀어요. 순자야, 내가 주는 생활비가 부족해? 아니요, 아껴 쓰면 돼요. 아껴 쓰는 건 좋은데 궁상맞게는 살지 마. 나 밖에서 사업하는데 네가 너무 궁상 맞으면 소문이 안 좋아. 생활비 올려줄 테니까 모자라면 말해. 그렇게 순자는 시동생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민호에게서 돈을 더 받아냈어요.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더 재밌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시간이 흘러 순자는 아이를 낳았어요. 지난 생과 똑같이 아들 하나, 딸 하나. 하지만 이번엔 육아 방식이 달랐어요. 여보, 기저귀 좀 갈아줘. 내가? 그건 당신이 하는 거 아냐? 육아에 엄마 아빠 분담이 어딨어요. 둘이 함께 하는 거죠. 난 돈 벌어오잖아.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근데 이맘때 아이들도 다 기억한대요. 나중에 아이들 크면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은 아빠는 그저 돈 벌어오는 아저씨로 여긴대요. 나중에 애들 커서 아빠랑 정 없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으니 애들에게 시간을 좀 쏟아줘요. 그래야 노년에 애들 효도도 받을 수 있어요. 순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 민호는 그 후부터 육아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 민호를 보며 순자는 속으로 웃었어요. 노년의 아이들에게 효도를 받을 생각으로 아들아들거렸던 민호를 움직일 말이 뭔지 순자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돌보는 민호를 본 시어머니는 순자에게 역정을 냈어요. 나가서 고생하는 남편에게 아이를 돌보게 하다니. 너는 양심도 없어. 저는 쉬라고 하는데 민호 씨가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싶어 해서요. 여보, 어머님이 당신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대요. 게다가 아이들도 너무 아빠만 찾고 엄마를 안 찾는 것 같으니 이제 육아는 제가 전담할게요. 안 돼. 나도 어릴 적 엄마의 손에만 자라서 아버지를 안 좋아했어.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엄마만 찾고 아버지를 나 몰라 하면 어떡해.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난리야. 민호의 말에 순자는 차갑게 웃었어요. 민호가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는 속셈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나중에 순자를 배신하는 순간이 오면 아이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그렇게 순자의 계획대로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들도 성장했고 신우이도 결혼할 때가 되었죠. 순자가 예상했던 대로 신우이는 당당하게 순자에게 결혼 자금을 요구했어요. 언니, 나 결혼하는데 돈 줄 거지? 전생엔 돈을 안 주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겠다던 신우이 말에 순자는 친정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 해결해 주었어요. 허나 이번 생엔 절대 당하지 않겠다며 다짐한 순자는 일단 신우이를 달래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요, 안 그래도 아가씨 주려고 모아놨어요. 진짜? 언니가 이렇게 내 일에 신경 쓰고 있는지 몰랐네. 당연히 신경 써야죠. 우리 집 첫 경사인데요. 5천만 원 정도면 될까요? 순자의 말에 신우이의 얼굴에 웃음이 비껴갔어요. 넉넉한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쓰면 언니도 부담스러울 테니까.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 아가씨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고 1년 전에 1,000만 원 넣었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 5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지금 그 주식이 1년 안에 최소 5배 폭등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지금 빼면 너무 손해라서요. 어차피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넣은 돈이라
폭등해도 다 아가씨 줄 건데. 지금 빼면 손해볼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할까요? 1,000만 원이 5천만이 됐다고? 1년 만에? 네, 제가 아는 주식 전문가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과거에 뉴스에서 본 폭등 주식을 미리 사둔 순자는 주식 수익을 신우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실을 확인한 신우이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음 폭등이라며 5 빼면 2억 5천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가씨 결혼이 더 급하니까 빼는 게 맞겠죠? 신우이가 화를 냈어요. 바보야? 그걸 빼면 안 되지. 순자가 원하던 답이었어요. 신우이가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걸 순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빼지 말고 그대로 둬. 결혼 자금은 어쩌고요?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실 텐데요. 걱정 마. 언니가 준 거 내가 투자했다고 하면 돼. 그렇게 순자는 신우이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과거로 돌아온 순자는 1년 뒤에 그 주식이 폭등했다가 하루아침에 폭락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때 가서 수익이 나면 본인이 챙기고 신우이에겐 휴지 조각을 줄 심산이었거든요. 한편 순자는 비밀리에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민호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여보, 사업 확장하려면 투자금이 더 필요하죠? 그렇긴 한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정말? 고마워, 순자야. 민호는 기뻤어요. 하지만 순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돈을 자기 명의로 빼돌리는 거였어요. 여보, 사업자금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왜? 세금 문제 때문에요. 부부 명의로 분산하면 절세 효과가 있대요. 민호는 순자의 말을 믿었어요. 순자가 경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순자가 미래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왔다는 걸 민호는 몰랐으니까요. 순자는 그렇게 그 집 사람들을 이용하여 서서히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겼어요. 몇 년 후 순자가 예상했던 대로 미정이가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육아하느라 바빠. 민호는 사업 잘 되니? 미정이 은근히 민호에 대해 물어봤어요. 응, 잘 되고 있어. 민호도 참 능력 있는 것 같아. 사업가 스타일이야. 미정이 민호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미정이 민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요. 미정아, 아직도 결혼 생각 없어? 글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긴 한데, 어떤 사람이 좋은데? 능력 있고 듬직하고, 민호 같은? 미정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순자는 진심인 걸 알았어요. 그치? 민호 같은 사람이 없지. 뭐야, 너는 좋은 남편 만났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랑같이 들렸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정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때부터 순자는 미정과 민호의 관계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미정이가 올 때마다 민호가 평소보다 신경 쓰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 미정이 온다고 했지? 맛있는 거 좀 해놔. 왜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나요? 민호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유는 무슨 당신 친구니까. 민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자야, 민호 어디 갔어? 회사에 갔는데 왜? 미정이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는 모든 걸 지켜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시간이 더 흘러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어요. 민호의 사업도 어느 정도 안정됐고 순자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겨놨어요. 여보, 우리 이제 여행이라도 다녀요. 순자가 제안했어요. 여행? 갑자기 왜? 그동안 애들 키우느라 당신 사업하느라 우리 다 힘들었잖아요.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긴 하네. 어디로 갈까? 제주도 어때요? 신혼여행 때 못 갔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지. 하지만 순자의 진짜 목적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민호와 미정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순자는 미정에게 제주도로 간다는 이야기를 흘렸어요. 제주도로 간다고. 너랑 민호 둘이서만? 애들은?
애들 다 컸으니 친정에 맡기면 돼. 제주도 호텔은 정했어. 좋은데 알면 추천해 줄래? 알았어. 그럼 내가 예약해 줄게. 순자는 일부러 미정에게 호텔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행 가기 전날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하루 늦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인데? 친정에서 급한 일이 있대요. 그럼 나도 내일 가지 뭐. 아니에요. 먼저 가서 숙소 체크인하고 있어요. 미정이가 어렵게 예약해 준 건데 낭비하면 안 되죠. 미정이가 예약해줬다고? 그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순자는 민호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내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민호 씨 혼자 보냈는데 민호한테 호텔 어떻게 체크인 하는지 네가 전화해서 알려줄래? 그래. 그럼 내가 민호한테 전화할게. 응, 고마워. 난 하루 늦게 갈 거야. 고맙긴 걱정하지 마. 내가 민호한테 잘 이야기할게. 순자의 예상대로 미정은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순자는 몰래 그 두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 민호는 혼자 숙소에 있었어요. 민호야, 미정이었어요. 미정이 내가 왜 여기 있어? 순자가 너 체크인 하는 거 도와주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마침 출장이 제주도로 잡혀 있었어. 출장이라고 하기엔 미정인 예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민호는 그런 미정에게 가슴이 설레었어요. 온 김에 저녁이라도 먹고 가. 민호가 제안했어요. 정말. 그럼 나야 좋지.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술도 마시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민호야, 순자 정말 좋겠다. 뭐가? 이렇게 좋은 남편이 있어서. 아니야. 내가 순자한테 고마워해야지. 왜? 그동안 희생을 너무 많이 했잖아. 미정이 민호의 손을 살짝 만졌어요. 나한테는 관심 없어. 미정이 대담하게 고백했어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미정아, 갑자기 왜 그래? 오래전부터 너한테 관심이 있었어. 하지만 난 결혼했잖아. 알아.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 미정이 민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호도 흔들렸어요. 미정이는 예쁘고 매력적이었거든요. 미정아, 한 번만. 순자는 모를 거야. 결국 두 사람은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멀리서 순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네. 순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다음 날 순자가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여보, 잘 지냈어요? 응, 잘 지냈어. 민호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미정이가 연락했었죠? 응, 전화 왔더라고. 민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민호의 거짓말에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전화는 무슨 둘이서 밤을 함께 보냈으면서 즐겨 그 행복은 너희들의 족쇄가 될 테니.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민호의 행동이 변했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도 늦어요? 응,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요즘 너무 바쁘시네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민호는 회사가 아니라 미정과 만나고 있었어요. 순자는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증거를 더 수집했어요. 민호와 미정이 만나는 모텔 함께 다니는 모습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재산 정리도 계속했어요. 여보, 나 보험 하나 들어둘까요? 보험?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것나? 그렇긴 하네. 얼마짜리로? 10억 정도는 되어야 안전할 것 같아요. 민호는 순자의 말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민호였어요. 몇 개월 후 미정의 행동도 대담해졌어요. 순자가 없을 때 집에 와서 민호와 만나기까지 했어요. 민호야, 순자는 언제 와? 1시간 후에. 그럼 시간이 있네. 두 사람은 순자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어요. 순자는 집에 몰래 숨겨놓은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시간 후 순자가 집에 들어갔어요. 미정아, 언제 왔어? 아, 방금 왔어. 민호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래. 뭔 얘기? 그냥 요즘 근황 같은 거. 미정이 자연스럽게 거짓말했어요.
순자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민호와 미정을 완전히 파멸시킬 계획이었어요. 먼저 미정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미정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고요. 물론 거짓 제보였지만 조사하는 동안 미정은 고생할 거였어요. 그리고 민호의 사업체에도 세무조사가 들어가도록 했어요. 순자가 알고 있는 민호의 탈세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한 거였어요. 여보, 세무조사 나온다니 어떡해요? 괜찮을 거야. 순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옥으로 빠질 준비해. 한편 미정은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미정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감사팀에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어요.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물론 횡령 사실은 없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이 발견됐어요.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근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한다든지. 미정 씨, 앞으로 좀 더 주의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정은 회사에서 눈총을 받게 됐어요.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무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어요. 민호 씨,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접대비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영수증이 부족하네요. 민호는 추가 세금을 내야 했어요. 사업도 타격을 받았어요. 여보, 어떡해요?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금방 회복될 거야. 하지만 민호도 불안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났어요. 민호야, 요즘 너무 힘들어. 우리 이러다가 들키는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순자를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자가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순자는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몇 달 후, 민호의 사업이 더욱 어려워졌어요. 세무조사로 인한 추가 세금과 벌금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진 거였어요.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얼마나 필요한데요? 3억 정도. 3억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 순자가 걱정하는 척했어요. 담보는 뭘로 하죠? 아무래도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할 것 같아. 순자가 기다린 순간이었어요. 집을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회사를 살리는 게 급선무야. 결국 민호는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민호의 사업이 더 큰 타격을 받도록 말이에요. 순자는 민호의 주요 거래처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민호의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순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어려운 거겠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민호는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어요. 민호야, 술 너무 마시지 마. 미정이 걱정했어요.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와.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망할 것 같아. 미정도 불안해졌어요. 자신의 미래와도 연결된 문제였거든요. 민호야, 혹시 순자한테 도움 요청해봐. 순자한테? 순자네 친정이 좀 여유 있잖아. 그건 안 돼. 이미 집까지 담보로 잡혔는데. 민호는 순자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정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래도 물어보기라도 해봐. 부부잖아. 미정은 순자의 돈을 노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돈을 좀 더 빌릴 수 있을까? 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급해서. 얼마나요? 2억. 안 되면 1억이라도. 순자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바닥이에요. 뭐? 집 담보대출도 받았고 적금도 다 깨서 사업비로 썼잖아요. 이제 남은 게 거의 없어요. 순자가 거짓말했어요. 실제로는 많은 돈을 자기 명의로 빼돌려놨거든요. 정말이야? 통장 보실래요? 순자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물론 돈이 별로 없는 통장이었어요. 민호는 절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친정에서도 더 이상 빌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순자는 차가운 현실을 알려줬어요. 그날 밤 민호는 미정에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돈을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정말? 순자네도 이제 한계래. 미정도 당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망할 것 같아. 미정은 자신의 미래가 불안해졌어요. 민호가 망하면 자신도 곤란해지니까요. 민호야, 다른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 순자 생명보험 들어놓은 거 없어. 미정이 위험한 제안을 했어요. 미정의 말을 듣고 민호가 소스라쳤어요. 미정아, 무슨 그런 위험한 소리를 해. 농담이야, 농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하지만 미정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며칠 후 미정이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요즘 어때? 그냥 그래. 민호 때문에 걱정이 많아. 민호 사업이 많이 어려워.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 미정이 순자의 표정을 살폈어요. 혹시 순자 너도 힘들지 않아? 뭐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긴 해. 집까지 담보로 잡혔으니까.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 미정이 동정하는 척했어요. 미정아, 솔직히 말하면 가끔 후회돼. 이런 고생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순자가 연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 하지 마. 부부는 어려울 때 더 뭉쳐야 하는 거야. 그렇긴 하지만 민호도 열심히 하잖아. 미정이 민호를 감쌌어요. 순자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취해서 들어왔어요. 여보, 또 술 마셨어요?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몸 생각해서. 민호가 갑자기 순자를 붙잡았어요. 순자야, 미안해. 고생시켜서. 무슨 소리예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갔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민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순자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내 선택이에요. 민호가 순자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 품에서 순자는 차가운 복수심만 느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린 거였어요. 여보, 회사가 정말 위험해. 얼마나 위험한데요? 이대로 가면 부도 처리될 것 같아. 집도 넘어갈 수 있어.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미정이 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민호야, 나 좀 만날 수 있어? 지금? 응,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민호는 순자에게 거짓말하고 나갔어요. 미정과 만난 민호는 충격적인 제안을 들었어요. 민호야, 진짜 마지막 방법이 있어. 뭔데? 순자 보험. 보험? 순자 이름으로 된 보험 있잖아. 그것 좀 이용하면. 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너 왜 자꾸 그런 위험한 소리를 해?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잖아. 그건 범죄야. 범죄가 아니라 사고야. 산에서 실족사고 같은. 미정아,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다 망해. 미정이 민호를 설득했어요. 순자도 너랑 결혼한 거 후회된다고 했어. 순자가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 하는 거 봤어? 민호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결국 민호는 미정의 제안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민호가 순자에게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등산이나 갈까? 순자의 심장이 뛰었어요. 과거 그날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등산이요?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자연이라도 보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어느 산으로 갈 건데요? 예전에 갔던 그 산. 거기서 사진도 찍고.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민호와 미정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요. 좋아요. 언제 갈까요? 이번 주말 어때? 네, 좋아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순자가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자신의 계획을 점검했어요. 민호와 미정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장치도 준비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장치도 마련해뒀어요. 등산 당일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여보, 등산 준비 다 됐어요? 응, 다 됐어. 그럼 출발할까요?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산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미정이가 있었어요. 미정아, 너는 여기 어쩐 일이야?
순자가 놀란 척했어요. 나도 운동하러 왔는데 이렇게 만날 줄이야. 신기하네. 같은 산에 오다니. 그러게. 미정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같이 올라가자. 순자가 제안했어요. 미정과 민호는 당황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산을 올랐어요. 정상에 가까워지자 민호와 미정이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순자는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상에 다다르자 민호가 말했어요. 경치가 정말 좋다. 사진 찍을까? 좋아요. 저기 벼랑 끝에서 찍으면 배경이 멋질 텐데. 그때와 같은 제안이었어요. 순자는 벼랑 끝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정이가 카메라를 들고 말했어요. 내가 찍어줄게. 자, 카메라 보고 웃어. 미정이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호가 순자를 밀려고 했을 때 순자가 재빠르게 피했어요. 민호가 당황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벌레가 있어서. 민호가 변명했어요. 미정도 당황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민호야, 다시 해봐. 미정이 재촉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뭘 다시 한다는 거예요? 순자가 의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때 순자가 폭탄을 터뜨렸어요. 사진 찍는 걸 다시요? 아님 여기서 날 미는 것부터 다시요? 민호가 화들짝 놀라 물었어요. 뭐라고? 아쉬워서 어떡해요? 두 사람 나 죽이려고 엄청 신경 쓴 것 같은데. 순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다 알고 있어. 두 사람이 무슨 사이인지, 그리고 오늘 나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고도 니들이 사람 새끼야. 순자는 악에 받쳐 소리 질렀어요. 민호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자야, 그런 거 아니야. 발뺌할 생각하지 마요. 증거도 다 있어요. 순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집에서 바람 피우는 모습까지. 이걸 어떻게?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니들 그 짓거리 다 지켜봐 왔거든. 순자야, 이거는 오해야. 민호가 변명하려 했어요. 오해요? 그럼 저를 벼랑에서 밀려던 것도 오해예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우리가 언제 널? 방금 전 대화 다 녹음됐어요. 순자가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두 사람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어요. 순자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시어머니 구박도, 시댁 뒷바라지도, 당신 사업 위에 희생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죽이려고까지 해요? 순자야,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미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 용서는 없어. 이제 당신들이 지옥을 맛볼 차례예요. 순자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살인 미수범들이 있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순자가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기 저 두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순자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사진, 녹음 파일, 동영상까지. 민호와 미정은 체포됐어요. 순자야,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잠시 정신이 돌았나 봐. 두 사람이 울면서 빌었지만 순자는 차가웠어요. 경찰차에 실려가는 민호와 미정을 보며 순자는 속 시원했어요. 언론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뤘어요. 30년 결혼 생활 속 숨겨진 불륜과 살인 음모. 아내를 절벽에서 밀려던 남편과 불륜녀 체포.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입니다. 검사가 강력하게 기소했어요. 민호와 미정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고인 박민호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미정은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민호와 미정이 울부짖었지만 순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재판이 끝난 후 순자는 더 큰 복수를 시작했어요. 민호의 빚은 모두 순자가 떠안게 됐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비밀 자금이 있었죠.
이 돈으로 빚을 다 갚겠습니다. 어머, 이런 거액을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남편이 모르게 조금씩 저축해뒀어요. 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사실 그 돈은 민호 명의로 된 돈을 미리 빼돌린 거였어요. 집도 다시 되찾았어요. 담보대출도 모두 정리했죠. 아빠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큰아들이 충격받아서 물어봤어요. 엄마도 몰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빠는 잊어버리자. 순자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한편 교도소에 있는 민호와 미정은 서로를 원망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 모텔에서 했잖아. 두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네가 내 인생 망친 거야. 내가 어쩌다가 너 같은 거에 홀려서 착한 순자를 배신하고. 무슨 소리, 나랑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했잖아. 유부남 주제에 처녀를 농락하고. 너야말로 내 인생 물어내. 사랑한다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증오했어요. 순자는 이 소식을 들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순자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미용실을 차렸어요. 젊을 때 배웠던 기술을 살려서요. 사장님,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서툴러요. 무슨 말씀이세요? 완전 프로인데요? 순자의 미용실은 금세 유명해졌어요. 순자 미용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남편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다니. 우리도 배워야 해. 남편 바람 피우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순자는 동네 여성들의 롤모델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랑도 만났어요. 사장님,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정우라는 남자였어요.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했어요. 아내분과 왜 헤어지셨어요? 성격 차이요. 서로 안 맞더라고요. 그래도 아쉽겠어요. 전혀요. 정우는 순자와 다르게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몇 달 후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됐어요. 순자 씨, 결혼 생각 없으세요? 결혼이요? 네. 순자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를 거예요.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다를 건데요? 순자 씨를 존중할 거예요. 희생을 강요하지도 않고 바람도 안 피울 거예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계약서라도 쓸까요? 정우가 농담으로 말했지만 순자는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정말 써요. 네. 결혼계약서. 바람 피우면 위자료 10억, 가정폭력하면 즉시 이혼. 순자가 조건을 하나씩 말했어요.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좋아요. 그 대신 순자 씨도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행복하게 살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만 보기. 정우의 말에 순자가 감동했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결혼이었어요. 시댁도 순자를 며느리가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자야, 편하게 지내라. 우리가 뭘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불러. 정우의 어머니는 따뜻했어요. 순자는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민호에게 이혼장을 보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민호는 이혼장을 보며 절규했어요. 정우와의 신혼생활은 민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순자 씨, 뭐 도울 일 없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정우는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함께 했어요. 순자는 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결혼 생활에 감격했어요. 정우의 어머니도 순자를 친딸처럼 대했어요. 순자야, 몸조리 잘하고 있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뭔 어머니야. 엄마라고 해. 엄마. 그래, 우리 딸. 순자는 눈물이 났어요. 진짜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난 거였어요. 엄마, 제가 뭘 도울 일 없을까요? 아니야. 넌 일도 하고 바쁜데 뭘 더 해.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정우의 어머니는 순자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뭘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도와주는 거지. 이런 시어머니가 있다니 순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호는 교도소에서 비참하게 죽었고 미정은 자살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자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허나 그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이었어요. 순자 씨, 이제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럴게요. 저도 이제 정우 씨 옆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후 순자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미용실 체인점은 전국에 20개까지 늘어났어요. 순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성공했어요. 정우와의 사이도 더욱 좋아졌어요. 여보, 해외여행 갈까? 어디로요? 유럽 한 바퀴 돌아보자. 정말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즐기자. 두 사람은 한 달간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파리, 로마, 런던. 순자가 젊을 때 꿈꿨던 모든 곳을 다녔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이런 삶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돌아와서 순자는 자선 사업도 시작했어요. 힘든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당신 같은 훌륭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다니. 순자는 새생명 여성재단을 설립했어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이혼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왔어요. 사장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천만에요. 당신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순자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5년 후 순자는 자서전까지 출간했어요. 이번 생은 제대로 산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순자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도 새 출발하고 싶어요. 많은 여성들이 순자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해요. 순자의 강연은 항상 인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순자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어요.